탄핵 정국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또 2.5%포인트 내려서 37%, TK, PK에서도 하락세, 이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건데 국정수행평가 긍정이 37, 부정이 61%. 그런데 이걸 좀 들여다봤더니 대전, 충청, 세종이 42%로 8.8%나 올랐고 오히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58, 57로 부정이 높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대구 경북도 좀 부정이 높잖아요. 부정이 높은데 네. 대전이 부정이 올랐다 이런 말이구나. 아이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부정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다 하는 건데 매우 잘못하면 55, 잘못하는 편이 6. 그러니까 61%가 부정평가인데 매우 잘못하다는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뭐 국정기조 변화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유정 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 심리적 탄핵 상태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사실상 탄핵, 심리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시잖아요. 대통령 내외.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11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18일이 도어 스태핑 중단 1주년입니다, 여러분. 1주년? 네. 오. 우리가 이걸 기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이 되거든요. 이제 이번 주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 해외 순방 떠나면서 AP통신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대국민 기자회견 안 했죠.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안 하죠. 도어 스태핑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단된 지 이제 1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말뿐인, 허울뿐인 반성이다. 역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너는 대통령이 아니야 이런 뜻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접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씩 갖고 있었고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은 늘 옳다 이런 얘기하고 뭐 반성 이런 얘기해서 바뀔까 했는데 바뀌기는 이럴 때 개뿔 그런가? 근데요 정말 오늘도 정운찬 전 총리가 쓴 칼럼을 봤는데 참 고언을 하셨더군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각도 바꾸고 주변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제 어떤 시사 프로그램 봤는데요. 거기에 나온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제 임기가 3년 6개월 남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이 절망하는 것은 안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안 바뀔 것 같죠?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 대통령이 안 바뀌고 나라가 이렇게 가면 우리 국민 참 불행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날도 추워지고 있고 또 사실은 경제나 여러 가지 민생이 좀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불안을 가장 유발시키는 것이 정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는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을 바라면서 국민들께서 이 나라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지금은 다 실망으로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저도 이 오기와 이 오만함과 고집은 저는 뭐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이제는 심판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저는 매섭게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저는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기도 하고 지금도 저야 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면은 무슨 지금 긍정적인 일을 하겠느냐. 전혀 남은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국민의힘 요즘 뉴스가 그 뉴스를 도배를 하고 또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못한다고 또 많이 의기소침해하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지금 이게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고 만약에 그 자신이 없으면은 정치를 그만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을님 대통령 이젠 그만 보고 싶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1년 반인데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 가을님만 그러겠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이런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지 참 한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참 말을 자제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해도 너무하니까 지금 국민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감동적인 순간을 맞았는데요. 이 스튜디오 오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오셨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러면서 정치본색 한번 보고 싶어서 광주에서 올라왔다. 슈퍼챗인가 뭔가 하는 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거를 할 줄 몰라서 돈을 가져왔어요. 5만 원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슈퍼챗 하는 방법 모르니까 좀 대신 후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5만 원 받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 어르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왜 이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뭐라도 전하고 싶겠습니까? 장유미 변호사님도 네. 보고 뭉클하셨죠? 저는 이 어르신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저희한테 응원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마음이 뭐랄까 이제 몽글몽글 하시는 걸 넘어서 좀 뭉클해졌어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담아낼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저도 기대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길을 가다 죽고 또 뭐 강서구청장 선거는 대패했죠.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젠 듭니다. 그냥 능력의 문제예요.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거든요. 정치에 대한 고민도 없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등 떠밀려다시피 그 상황 속에서 뭐 민주당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와서 그 결과물 본인이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하면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토의 목소리가 60%가 정권 초기부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대통령이 역대 누가 있었습니까? 그중에 55%는 매우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못한다도 아니에요. 그 구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희망을 거둬들였기 때문인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반발짝이라도 변할 수 있을지,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모습 보면 거리가 멀어도 국민들 바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는 생각 듭니다. 진심은 통한다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요.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밝은 날 옵니다. 예, 밝은 날 옵니다. 새벽은 밝습니다. 밝아옵니다. 그런데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정어리 우리가 반드시 항상 깨어 있도록 상식을 가지고 깨어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아오지 탄광 아이디 쓰시는 분이 타령을 하나 보내오셨네요. 세워라 내워라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누가 감히 날 건드려.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주지 와이프 투기는 어딜 조사해 동훈이가 있는데
마누라 신경 끄고 단풍놀이 여행 출발한다고. 서민은 죽어난다 죽어나. 아, 화병 돈다 돌아. 예. 에이펙 회의 참석하러 가는데 김유정 의원. 네. 중요한 회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가는데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또 와이프랑 놀러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가는데 지금 옛날 같으면 에이펙 회의를 간다. 에이펙이 어떤 회의고 이번에 어떤 것들이 주요 의제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떠나가냐? 이번에도 같이 놀러 가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닌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모를까 싶어요, 저는. 매번. 그리고 우리가 왜 AP통신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KBS 박민 사장 임명되자마자 대국민 기자회견이랍시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전혀 국민과는 소통 안 하면서 본인이 소통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해외 순방 다녀오면요. 정적들이라도 야당 대표라도 그거를 다녀온 순방 성과를 보고 한다는 핑계를 대서라도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이랬던 것이 과거 대통령들의 그래도 모습이었어요.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5년을 보낼 것 같아서 이 국민의 불행이고 나라의 불행 아닌가 싶습니다. 랩타워님, 오죽하면 이런 글 올리겠습니까? 도망쳐 물색 중? 박은경님, 장유밀 변호사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사리 분별도 못하고 자격 미달인 대통령 부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김유정 의원께서 KBS 사장, 박민 사장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참 저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요, 뭐를 잘못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불공정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뭐가 불공정했는지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정하겠다? 그 공정의 기준은 뭔지를 얘기를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는 잘못한 놈이 하는 겁니다. 박민 사장 이제 KBS 간 지 며칠 됐어요. KBS에서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든지. 뭐 이제 KBS 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KBS 대표니까 그동안은 KBS를 뭐 사과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 사과를 누가 사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박민 사장 기자회견 한번 들어볼까요?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KBS 뉴스는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TV나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공정성 비판이 거듭됐지만 형식적인 사과나 징계에 그쳤을 뿐 과오가 되풀이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널들 말씀 들어보기 전에요. 그래도 제가 KBS 출신이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민 사장 지금 저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지난 몇 년간이라고 그래요. 자, 지난 몇 년간 본인이 KBS에 있지 않았죠. 그러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도 아니고 KBS 사장으로서 KBS에 불공정했던 것들에 사과를 한다면 KBS 사장 자격으로 지난 몇 년간만 불공정이었습니까? 전두환 때는 공정했나요? 내가 증인이요. 이렇게 해요, 김철근 실장. 이게
정상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사실 이제 박민 사장이 그 언론사 출신이긴 하지만 신문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이제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대통령 픽으로 지금 KBS 사장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 출입 기자를 오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검찰 출입 기자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게 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뭐 거의 뭐 이제 술도 많이 같이 먹고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 방송사 사장에 완전히 자기 측근을 갖다 이렇게 앉혀놓고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지난 몇 년간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 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는 지금 박민 사장처럼 언론 공정하게 뭐 얼마나 쟤는 눈을 뻔히 보이는 일인데 별로 공정할 것 같지도 않고 편파적으로 할 것 같은데 본인이 하면 공정하고 다른 정권이 하면 불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언론과 방송을 대한다면 결국 또 정권 바뀌면 정반대의 상황 올 거 아니겠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KBS 사장 그리고 방송사 사장 바꿔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반대쪽은 또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날셉니다. 방송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방송 3법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고 사실 이것은 여야가 정말 좀 내려놓고 본인들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 대사거든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이 법을 좀 손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야당은 본인들 입장에 맞춰서 시민단체 이사 추천권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대통령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선출된 권력들이 뭔가 추천할 수 있도록 대신 특별 다수제 있잖아요. 과반이 아니고 어떤 특정 지정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피하고 적어도 3분의 2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이번 기회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박민 사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